지금 녹화를 눌렀는데 웃긴 얘기들은 또 빠졌네요. 이런 거가 다 들어가야 또 더 재밌는데,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펜이 이제 돼요, 그죠? 어제 제가 필기를 했는데 필기 이쁘게 잘했죠, 어제도, 그죠? 잘했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 글씨도 여자 느낌의 글씨체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강의들을 좀 보시면은 필기도 잘하네 이런 느낌이죠. 다 잘해요. 손으로 하는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발로 하는 거 잘 못해요. 축구 이런 거 잘 못하고 농구 이런 거 잘 못해요. 자, 그렇고 어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빠지신 분이 많네요. 뒤쪽으로 전멸인데요, 저기. 그렇고 오시겠죠. 아침에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도 대면 강의를 잘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요? 제가 사무실에도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빔이 여기는 좋은 편이에요, 그죠? 좋은 편인데 빔이 안 좋으면은 사무실에서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화면이 깨끗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화면도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이고, 물론 제 사무실에는 4K짜리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이제 가외받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뭐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숨고 이런 데서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고 어제 문자 열 배우셨어요. 맞아요? 마지막쯤에. 근데 문자 열에 해당하는 거가 이 파이썬에서 가장 파이썬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다고 하시면은 초급 때, 지금 입문이죠, 거의 입문이실 때는 리스트, 그 다음에 문자열, 요거 두 개를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이제 입문 지나고 초급 조금 가고 있다 하시면은 이 다음에 있는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안 할 거고 파트 2, 문법 파트 2에 해당하는 함수, 모듈, 패키지, 그 다음에 예외 처리 이쪽 라인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도 많이 아쉬웠는데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에 8시간씩 3일 뭐 이런 식으로 강의 많이 하는데 6시간씩 3일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도 좀 길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올린 걸 보시면은 총 시간은 한 강의 시간으로만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기는 아쉽지만은 아쉬운 걸 떠나서 키워드 기반으로 할 건 다 해보자. 이게 이제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도 달려볼 예정입니다. 어제 이제 콜앱을 해보셨어요, 그죠? 콜앱을 해봤고 콜앱에서 어제 여러분들은 별로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콜앱 이 파일이 만들어지기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찾으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못 찾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어제 했던 거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어제 했던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5장 했거든요. 5장 마무리에 5장을 해줬고 여러분들은 이 파일명을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ch05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ch05 하시면은 저랑 틀려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ch05라고 치게 되면은 이 콜앱 이 아이콘이 있으시죠? 콜앱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ch05가 되게 많네요. 왜요? 강의를 많이 했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찾으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ch05라고 하는 거가 너무 많아서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서 그냥 요거 어제 했던 거죠? 어제 했던 거 요 링크 눌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어제 이어서 또 업그레이드 된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숫자 1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삼성 플로우라고 해서요. 이 핸드폰 화면을 바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동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의 할 때는 이 삼성 플로우
삼성폰은 삼성플로 윈도우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구글에서 제공되는 것도 있어요. 구글에서는 원격 데스크탑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 원격지의 서버, 한마디로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접근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선명도가 높죠. 그죠? 이게 지금 2개 켜놨어요. 여기도 켜놨죠. 그래서 이렇게 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보조 모니터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에 해당하는 거가 강의 중에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모니터가 많으면은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 결국엔 그죠? 여러분들도 요즘에 또 이런 광고하면 안 되나? LG에서 혹은 지금 제가 산 거 되게 좀 가성비가 안 좋아요. 가성비가 안 좋은데 붙일 수 있어서 좋기는 해요. 뒤에 붙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LG 모니터를 사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LG가 원래 모니터도 좋기도 하죠. 좋기도 하고 그 휴대용 모니터 요즘 시장에 휴대용 모니터가 되게 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요? 카공 아세요? 카공? 아세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그죠? 저는 이거 하면은 카페 사장님이 싫어하세요. 왜요? 전기 도둑이라고, 그죠? 전기 많이 땡기죠, 제가.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외부에 나가서 컴퓨터 하는 거가 그렇게 또 잘 돼요. 생각보다 되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제가 뭘 끼죠? 이어폰 끼는데 이어폰에 뭐가 있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뭘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집중을 카페에서도 잘할 수 있고, 카페에서 하시면 좋은 게 뭐예요? 나만 공부하는 느낌, 그죠? 다른 사람 노는데 나 공부하면 되게 또 잘 되거든요, 느낌상. 저만 이상한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 친구들이 많이 누려서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죠. 카페 사장님은 회전율이 좋아야 되는데 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어떻게 하죠? 몇 시간씩 있죠?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하죠?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몰입도를 높여놓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너무 오셨어요? 네,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집중력이. 그래서 이런 사생활, 어떻게 보면 사생활 아니면 제 생각 이런 것들을 그죠? 공유하면서 트렌드한 이런 것들을 들어놓으면은 일단 몰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셔서 준비 다 되셨다고 1 하셨죠? 하셨고, 오늘은 이제 5.4절의 문자열 처리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죠. 네. 수업 시작되시죠? 지금 본인 컴퓨터는 아닌 걸 가져가시고 계시나요? 어제 사용하셨던 컴퓨터가 아닌 거, 본인 컴퓨터에 지금 오신 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본인 컴퓨터가 아닌 걸 가져가시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아닙니다. 지금 오신 수강생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전미경 성함이 붙어 있는 혹시 컴퓨터 가져가시고 계실까요? 없다고요? 점수조사. 이럴 수가 있나요? 일단 자료를 해주시겠어요? 개수는 14개였습니다. 어제 개인 노트북 오시는 분이라고 그러셔서. 일단은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쪽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못하겠어서 이거 저희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앞쪽. 요거 태워 잡는 샌드위치는 뒷자리. 네, 계속 쪽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가 없으면은 해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담당자 분이 찾아주실 거예요. 자, 5.4절 한번 가보실게요. 5.4절에는
문자열 처리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자열 처리 함수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는요. 한국어에서는 적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로어와 어퍼라고 하는 이런 함수예요. 그렇다면 한국어가 안 된다고 하면 영어만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 소문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대문자에 해당하는 거와 소문자에 해당하는 거를 같이 지금 혼용되어 있는 Python is amazing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네요. 문장에 해당하는 것과 Python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대입이 돼요. 자, 이렇게 대입되고요. 대입 이후에는 현재 그 대문자, 소문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Python is amazing이 로어라는 함수를 만나서는 어떻게 되더라? 다 소문자로 변경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뭐예요? 이 문장에 해당하는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 거고요. 로어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다 소문자로 바뀐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어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요소를 한번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로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로우 배터리 있죠. 그렇죠? 로우 배터리. 그래서 뭐예요?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큰 게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고요. 어퍼라고 하는 거는 어퍼컷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 올리는 이런 동작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문자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로어는 많이 안 써요. 혹은 뭐 로어에 해당하는 걸로 다 바꿔야 될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현 생활에서는 이제 어퍼라는 걸 많이 쓰죠. 어디서 많이 쓰죠? 다 대문자로 해야 될 경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여행 좀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여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게 뭐죠? 여권이죠. 여권에 보면은 다 영어 이름이 대문자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문자로 쓰더라도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다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입력하게끔 어디에? 항공사 서버에.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어퍼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실전 예제를 이렇게 보고 있네요. 제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 이름은 신동욱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글자들을 다 대문자로 이렇게 썼는데 이 쓴 거를 소문자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죠. HIN, 그 다음에 ONG, 그 다음에 OK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다 소문자예요. 걔네들을 바꿔내실 건데요. 자, 바꿔내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시면은 대문자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실 건데요.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기존에 해당하는 네임을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기존의 네임은 네임 그대로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찍었더니 네임 밑에 여기예요. 자,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요. 이 name.upper 하신 거를요, 뭘 했어요? 변수에 다시 대입을 했어요. 이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파이썬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본을 변경하는 애들도 있고요. 원본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 그죠? 여기만 변경해요. 여기만 변경하게 되면은 변수에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변경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변경 포인트가 있으면은 항상 변수에 집어넣는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어떤 과정 다음에 여기까지 어떤 특정 변수에 넣어야 된다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대부분을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거는 중간에 해당하는 변수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자. 이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냥 원본은 원본 그대로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 바꾼 거 있죠? name., 여기까지가 얘예요. 여기까지 얘고, 어퍼를 달면 어떻게 돼요? 다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뀐 거를요. 이렇게 바뀐 거를 어디다 집어넣자? 패스포트 언더바 네임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간 변수가 좀 필요하다.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변수에 안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한 번밖에 못 써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 집어넣는 이유는 재활용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is가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들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하시면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is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랑 뒤에 어떤 거가 붙으면 어퍼는 대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is 어퍼라고 하면은 이거 대문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요거, 그죠? 파이썬 is amazing에 해당하는 거가 요 파이썬에 해당하는 변수명이죠. 변수명인데, 이거 뭐죠? 어제 배우셨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데, 슬라이싱 그 방번호가 0번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뭐예요, 결국엔? 대문자 P죠. 맞아요. 여기까지 대문자 P예요. 그래서 대문자 P에 해당하는 게 is upper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대문자 P 맞죠? 그죠? 그러면 true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true가 나오실 거고요. 맞죠? 자, 그러면 파이썬 자체를 할 거예요. 파이썬 자체는 뭐예요? 파이썬 is amazing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어퍼를 바로 is 어퍼를 바로 붙여보세요. 이렇게 붙여보시고 프린트 하셔가지고 동작을 시키면 이거는 뭐가 나오나? 벌스가 나오네요. 그치? 자, 약간은 키보드 좀 치셔도 되죠? 그죠? 네,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좀 남아서 제가 전체를 다 드리진 않고 있고요. 중간중간 지금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파이썬 is amazing에 해당하는 거에 하나의 소문자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폴스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 응용해 봅시다. 위에 있는 거를 한번 이 과정이죠. 요거를 거친 다음에 is upper를 한번 달아보시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거부터 하시고 파이썬으로 바꿔야죠. 이렇게 파이썬 upper 한 다음에 그죠? 파이썬 이거 변수명 좀 바꿀게요. 파이썬 upper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 변경된 거를 뭐 하자? is upper 해봅시다. 하셔서 프린트 합시다. 제가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코딩을 하셔야 돼요. 프린트 구문부터 쭉 쓰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부터 쓰시고 is upper 달고 그 다음 프린트 구문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코딩의 제일 어려운 이유가 그냥 처음부터 앞에부터 쭉 써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엑셀에서도 썸함수 중앙 알맹이를 하고 거기에다 카운트 달고 이렇게 달아야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걸 프린트 구문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금방금방 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 문장을 대문자로 다 바꿨어요. 그죠? 대문자로 다 바꿔서 파이썬 언더바 어퍼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고요. 파이썬 언더바 변수에는 그럼 뭐가 있어요? 다 대문자인 파이썬 is amazing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is upper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다 대문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과는 true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찍어보시면 돼요. 중간에서 트윗 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변경된 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찍어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잘하시려면 파이썬을 잘하시려면 중간중간에 프린트 구문으로 찍어내세요. 그러셔야 본인이 이거 맞네? 이것 때문에 잘 되네? 이런 것들을 연계관계가 타타타타타 이렇게 맞춰져요. 그래서 자바랑 C에서는 이런 것들 코딩을 다 짜고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죠? 중간중간 과정마다 프린트 구문을 달아서 중간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이썬 공부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못 쳤을 분도 계실 거니까 제가 단톡방에 또 복사해서 넣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긁어다가 넣어서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len이라는 함수는요, 개수, length의 약자입니다. length의 약자라서 그 Python is amazing에 해당하는 요 글자의 개수를 세줘요. 글자의 개수를 세줬는데 글자의 개수에 해당하는 거는요, 요 띄어쓰기까지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나오시면 정답이네요. 열일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렌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책의 제목이 다 다르죠. 그죠? 책 제목에 해당하는 거를 렌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목이 긴 것도 있고요, 제목이 짧은 것도 있죠. 그러면 대부분에 해당하는 책들이 제목이 몇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평균값을 때리면 나오겠죠. 민이라는 거 통계에서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에버리지지만 통계에서는 민이라는 함수 쓰죠. 네. 그래서 민을 통해서 제목이 과연 몇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제목 길이가 선호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내용을 다 읽어야지 이게 뭐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게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매트플립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시각화 이거보다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혹은 시각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시각화 이거 보고 금방 그 책을 선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길게 나열된 거 말고 핵심만 딱 해서 제목을 넣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서점이나 이런 데서 픽하기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렌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코 구문을 쓸 때 렌을 또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랑 if 구문, 그다음에 렌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다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뒤쪽에 또 응용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이름, name이라는 변수에 본인 이름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고 렌을 통해서 프린트를 할게요. len, name 이렇게 하실 거고요. 거기에 프린트를 달게요. 자, 이렇게 달아내시면은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신동욱 이렇게 해서 세 글자니까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 이름이 세 글자인 분이 대부분이지만 아니신 분도 계시죠. 두 글자인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김빛나리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if 구문을 이렇게 만나요. if 만약에 len name에 해당하는 이게 3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3개가 아니에요. 그죠? 3개가 아니면 프린트 다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세 글자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렇게 하고 else 하셔서 이렇게 프린트를 넣어 볼 건데요. 세 글자 이름이 아닙니다. 아닌 거 체크했고, 그 다음에 다른 처리를 필요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요, 통보를 해줘요. 누구한테? 프로그래머한테. 그치? 프로그래머한테 통보를 해주면 코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짜야 되겠죠. 두 글자, 네 글자 이런 분들을, 그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엘리프라고 어제 배우셨어요. 엘리프. 네, 그래서 렌에 해당하는 거가 요거요. 3 다른 거, 그죠? 4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프린트해서 세 글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하실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해드리면 이제 두 글자이신 분들도 있죠. else if 하셔서 이게 3 미만으로 또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3 미만 이렇게 하시면은 글자 이름의 글자가 두 글자이신 분들, 두 글자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문법이 좀 단단하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이 실제 실전에 해당하는 예로 하시면 좋은데 교재들이 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재를 공부를 했는데 실전으로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이제 제 강의는 그런 것들이 학생분들 혹은 수강생분들 저도 또 그랬고 책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응용하기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아예 교환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전 예에 해당하는 걸로요. 지금처럼 위에 렌을 한번 배우시고 그거를 우리의 실전 문제에서 그죠?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다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조건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또 이런 else 구문을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꿔보세요. 신욱 뭐 이렇게 해볼게요. 두 글자로 했을 때 결과값이 잘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두 글자라서 세 글자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elif를 태우시려면요. 여기를 그죠? 이렇게 눈으로 세 글자 이름입니다로 이번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딩을 짜시고 논리적인 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에 해당하는 거가 맞겠죠. 그래서 3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3을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3 이상, 그죠? 갖다 빼고 3 이상, 3 이하, 3 미만이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3 이상, 그죠? 세 글자 이상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세 글자 미만. 그래서 항상 코드를 짜고 난 다음에는 조금 맞춰보세요. 웬만하면 기준이 하나인 게 좋아요. 3, 3, 3 똑같죠 지금, 그지?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신욱으로 했을 때는 두 글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신동욱으로 했을 때는 세 글자 이름이다. 그 다음에 빛나욱이라고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죠? 세 글자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else 구문은 여기에서는 아마 동작을 안 하실 거예요. 위의 조건에 다 맞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썼을 때, 안 썼을 때도 두 글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안 썼을 때는 또 안 썼을 때의 처리를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네임에 해당하는 거가 안 썼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가 안 썼을 때예요. 이렇게요. 이거 붙여야 되고 아무 글자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글자도 성함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두 글자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네요. 그죠? 포함돼서 이럴 때는 얘를 먼저 올리세요. 이렇게. 그죠? 이 조건을 먼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얘부터 체크를 합니다. 이쪽부터 체크하고 두 글자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성함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elif의 순서. 엘리프 순서 중요하고 여기 다시 신욱으로 했을 때 두 글자도 나오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다 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가 그죠?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빠르게 좀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확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강의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복습 영상으로 보실 때 아마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지금 바꿨죠. 그렇죠? 위치를 바꿨어요. 위치를 바꾸면은 얘부터 체크를 하니까 요게 해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안 썼을 때가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글자 이렇게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동작을 안 하거든요. 현재 동작을 안 하면은 이런 걸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킵에 해당하는 거가 파이썬은 패스예요. 그렇죠? 패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동작일 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남성 여성으로 나눈다고 칠 때에 남성 여성 나눈다고 칠 때에 남성만 쭉 가져올다가 여성이 있을 때 패스, 그렇죠? 스킵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다 남성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또 이 패스라는 걸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아마도 지금 우리가
파이썬 문법 1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재 쓰는 거에 파이썬 문법 2가 있거든요. 거기에 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이라고 예외 처리 구문에 이런 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내려가죠. 네. 한 글자는 안 돼요? 네, 한 글자는 그럼 조건을 더 넣어야 돼요. 네, 한 글자는 안 된대요. 그죠? 한 글자 안 되면 조건 더 하나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들을 계속 넣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왜 머신러닝이에요? 네? 왜 머신러닝이에요? 내가 지금 판단하잖아요. 이거가 기계가 지가 알아서 판단하려고 머신러닝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조건들마다 안 되는 조건을 찾으셨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버그 났네? 이런 거가 버그예요. 버그 났네 하셔서 수정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데 매번 그러려니까 너무 힘들어. 모든 케이스를 사람이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머신러닝 전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머신이 알아서 이거 없네.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머신이 알아서 찾아요. 이제는 뭐라 그래나 인터넷에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많으면은 걔네들이 찾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지가 알아서 하나를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하는 거예요. 사람 편하려고 결국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자 내려가셔서 네 어제 이거 문제는 풀어보셨었나? 문제 안 풀어봤죠? 문제 안 풀어봤죠? 여기 이따가 체크해서 갈 거고요. 밑에 replace 이쪽부터 확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replace는 뜻이 뭐죠? 교체하다.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자체가 여기가 old예요. 한마디로 이 문장 중에 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중에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뭘로 바꾸자? 자바로 바꾸자 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지금 프린트 구문으로만 썼기 때문에 이거가 파이썬 찍어보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저 위에 있는 문장이 그냥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Java is Amazing에 해당하는 거를 저장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변수 하나가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바꾼 거를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자? 어떤 변수 하나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replace니까 이 Java replace 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게 변수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자바 리플레이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 대신에 자바로 바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본은 그대로 두고 그죠?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요때만 해주는 거예요. 요때만 프린트 구문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내시면은요 이때만 파이썬 대신에 자바로 바뀌어서 처리를 해준다 이 얘기고요.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음에도 쓰고 싶어요 하시면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셔야 된다 얘기예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은 계속 중간에 한 거를 저장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 있죠. 문서 작성하다 보면은 원본에 해당하는 거를 훼손을 했는데 원본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들 때문에 컴퓨터 세계에서는 원본 그대로 두고 그걸 복제해서 많이 써요. 한마디로 카피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다스 하시게 되시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원본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제 뭘 배우셨어요? 리스트라는 거를 잠깐 배우셨어요. 리스트 방법은 몇 번부터 시작하더라? 0번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어떤 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찾아줘요. 한마디로 제 이름이 신동욱이면은 동해에 해당하는 거 몇 번째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또 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책 이름이 쫙 많잖아요. 그러면은 책 이름에 해당하는 거가 몇 번째 위치하니? 이런 걸 찾아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자 어떤 책장이 있다고 할게요. 책장에 첫 번째 꽂혀 있는 거, 두 번째 꽂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쭉 그게 지금 되어 있나요? 가다시 1, 가다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죠.
그죠?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정말 잘 구축이 되면은 첫 번째 책장이 가라고 하면 거기에 첫 번째 위치에 꽂혀 있다. 그럼 가다시 첫 번째 위치에 책장에 두 번째 있다. 그럼 가다시 2 이렇게가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책의 제목을 입력을 했을 때 가 책장에 세 번째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이거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까지 안 돼 있죠. 거기까지 돼 있으면 쉽겠죠. 그 책장 가가지고 한 세 번째쯤 있어. 그죠? 세 번째 진짜로 있는 거야 거기. 그러면 그거 찾기가 쉽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메인 그 데이터를 봤더니만 이렇게 351 다시 가 다시 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 자체적으로 뭔가의 규칙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규칙이 있을 건데 너무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앞으로는 될 것 같아요. 그죠? 될 것 같고 신규 책들은 항상 뭐다? 새로운 책장에 꽂게끔 그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꽂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들로 이제 찾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인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전처리 과정이 끝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는 뭐요? 책을 찾아주죠. 지금 현재 상태 그 상태예요. 그죠?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어디 있어 이게 나오죠. 검색을 하죠. 그죠? 그게 인덱스예요. 그죠? 그래서 더 쉬운 예를 드리면요. 책에 보시면요. 이 책은 없죠. 네, 일반 ISBN 들어가 있는 책 있죠. 그런 책은요. 뒤쪽에 색인, 그죠? 찾아보기 이런 항목들이 있죠. 그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는 몇 페이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 있죠? 그 단어를 몇 페이지 있다고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빨리 가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인덱스 효과는 그거예요. 검색을 빠르게 해줄 수 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인덱스는 하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 해당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어메이징에 해당하는 문장인데 거기에 인덱스 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n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기에 n 있고요. 또 여기도 n이 있어요. 맞아요?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근데 인덱스는요. 그냥 쓰면 앞쪽에 있는 거를 찾아줘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r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right 인덱스. 오른쪽부터 찾는 거. 우리가 양수 인덱스, 음수 인덱스 있었잖아요. 걔처럼 인덱스, r인덱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먼저 확인해 볼 건데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이다? 0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1, 2, 3, 4, 5 나오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5가 나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고요. 여기를 하나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고요. r인덱스 한번 해보실래요? r인덱스 하셔서 그렇죠? 여기도 다 변수명 바꿔보세요. 했더니 15 나오네요. 맞아요? 되게 뭔가 뚝딱뚝딱 하죠. 복사해서 막 바꾸죠. 그죠? 교환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 해요. 그죠? 그래서 몇 번째 N 찾아요? 몇 번째 N을 찾을 밑에 있어요. find. 그러니까 몇 번째 N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 제외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0부터 말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어요.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지금 15번째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맞죠? 15 여기 맞아요? 네, 그래서 1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데 인덱스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없는 단어가 지금 뭐죠? 없는 걸 한번 찾아보실래요? Y 이런 거 없나요? Y 있네.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로 할게요. 그냥 인덱스로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K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K가 여기 문장 중에 없거든요. 현재 없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에러가 떠요. 그래서 동작하다가 없는 걸 제가 찾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 점 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냥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중간에 프로그램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보다도 find라는 걸 많이 씁니다. 밑에 find 있을 거예요. 그래서 find는 반면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1의 결과값이 나와요. 없으면. 그죠? 그래서 결과값 -1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찾는 게 없습니다라고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키오스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도서 시스템에서 파인드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찾는 도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인덱스 파인드 이런 거 쓰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봤더니 요게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찾은 O 다음에 위치하는 6번째 위치부터 찾는다 라고 돼 있어요. N에 해당하는 거 이거 여기다 잠깐 가져오세요. 한눈에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여기다 넣고 시작하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장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N에 해당하는 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도 있는데, 자, 인덱스 하셔가지고요. 지금 봤더니 인덱스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N에 해당하는 거를 인덱스 더하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가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요. 하나, 둘, 0, 1, 2, 3, 4, 5죠. 그러면은 여기가 5가 돼요. 5 더하기 1 하면은 뭐예요? 6번째부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찾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5번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R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를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오른쪽부터 찾는 거고요. 얘는요. 특정 위치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자체가 이 N에 해당하는 거를 몇 번 이상부터 찾아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첫 번째 있는 건 스킵되고요. 두 번째에는 찾아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문법에 있어요. 인덱스 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인덱스, 그렇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15죠. 15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보실래요? 그죠? 하나를 더 추가하시고 돌려보시면, 여기가 n이 하나가 더 있다고 치죠. 이렇게 n이 하나 더 있다. 그죠? 이렇게 치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야? 서브스팅이 아빠운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18이 그냥 한 번에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요. n에 해당하는 게 지금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까지는 되거든요. 3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얘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요거는 저기를 찾아볼게요. API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API 사이트는 참고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에 위치값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를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외우진 않아 있겠죠. 사전을 외우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거기 가시면 이런 거가 있다 없다 혹은 없으면 그런 거를 다른 어떤 특정 함수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쉬는 시간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컴퓨터나 이제 뭐 어떤 그 학문 있잖아요. 그런 학문들은요 계속 변경이 돼요. 수학처럼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어린 학생들은 수학 이런 강사님들을 많이 보죠. 많이 보면은 그 강사님들은 정해져 있는 걸 매번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어떻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강사가 쉽지는 않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배울 때, 제 피타고라스 배울 때 다 지금 연령이 다 다르더라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쉬운데 컴퓨터는요 문법이 바뀌어요. 지금 있다가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에요. 필요 없는 건 버리고요. 필요한 건 새로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인덱스랑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에러가 났을 때 유연성이 있는 게 find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5라고 나오는데, 여기 K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K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K 하시게 되시면은 마이너스 1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if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마이너스 1이면, 그치?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프린트에서 찾는 도서가 없습니다.
else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1 말고는 찾는 도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있습니다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자,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없습니다가 나오고, 그죠? 네. 다시 요거를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하지 말고 이거를요. 어제 인풋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인풋 뭐였죠? 내가 키보드 친 거가 컴퓨터에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를 인풋을 바꿔볼게요. 자, 인풋이라고 이렇게 해서요. 찾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저기 위에 있는 게 저거니까 알파벳을 입력하세요. 자, 인풋은요. 중요한 게 뭐였죠?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받았을 때 무슨 데이터 타입으로 받는다? 문자열로 받죠. 그죠? 네, 문자열로 받죠. 문자열로 받고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쓴 것처럼 여기서 바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하시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알파벳을 입력하세요인데 여기에 없는 알파벳을 K라는 거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그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찾는 도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또요. 여기다가 n을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그죠? n 돌려보면은 몇 번째 뭐 이거는 없이 찾는 도서가 있습니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도서 시스템에 이 정도까지는 지금 적용을 했고요. 이제 어디에 있다 없다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 도서 그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로. 그죠? 그래서 이 find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있다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가 지금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기다가 B라고 한번 입력해보세요. 여기 이 회색 부분 있죠? 여기 선택거 B. 이거는 뒤에 백이 약자예요. 백. 뒤쪽에 코드 셀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나오고 이거 그대로 복사할 건데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A, 올, 컨트롤 C, 카피. 그죠?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고 외국어로 하니까 느낌이 별로 안 와. 본인 이름 쓰세요.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그죠? name 여기 다 바꾸세요. name, 그지? 그죠? name에다가 자, 이렇게 할게요. 본인 이름 한번 써보시고요. 신동욱 저는 이렇게 하시고 name에 해당하는 거를 찾을 거예요. 한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한글 한 글자 입력해 주세요.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하라는 거를 안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찾는 이름이 없습니다. 찾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바꿔볼게요. 바꿔볼 거고요. 요거는 복사해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본인 이름 중에 제 이름은 신,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욱, 이거 세 개 글자잖아요. 그 글자 중에 있으면 신, 이거 해볼게요. 있다. 그죠? 또요. 이렇게 해서 동 했더니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욱 했더니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을 한번 해볼게요. 김 이렇게 하시면 없다. 나오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한글로 하니까 느낌이 좀 오죠. 네. 네, 그러려고 했어요. 네, 기다리세요. 네, 그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은요, 뭘 해야 되죠?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위에, 그죠? 여기 이제 얘 같은 거 찍었을 때, 마이너스 1, 얘 같은 거 찍었을 때 뭐였어요? 5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네, 다시요. 이거는 밑에가 좀 돌고 있어서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5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이게 프린트로 그때만 지금 출력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변수에 저장하셔야 되겠죠. 저장하시고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몇 번째 있는지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게. 그죠? 이 위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특정 변수에다가 집어넣을게요.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요 뽑아냈어요. 뽑아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여기를. 그죠? num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데 num에 해당하는 거를 찾는 이름이 몇 번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문자열로 2개로 지금 잘랐어요. 여기 그지? 여기 잘랐고요. 여기에 몇 번째가 들어가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무슨 데이터형이죠? 이거는 몇 번째 입력해서 num에 해당하는 거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출력을 해보세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num 출력을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 프린트해서요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드릴게요. 자, 그렇고 현재 에러 납니다. 현재는 에러 나요. 에러 나는데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한글절 입력해 주세요. 신 이렇게 입력할게요.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했더니 자, 신에 해당하는 거는 0번째 위치하고 있다 라고 나오네요. 그치? 그리고 타입에 해당하는 거는 인티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지금 인티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앞에랑 뒤에가 지금 뭐죠? 문자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str 이거 해줘야 되겠죠. 돼요? 이제 뒤에 계신 분이 힘들죠? 그죠? 앞에 계신 분은 잘 보이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요, 여기도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신에 해당하는 건 몇 번째 위치하죠? 0번째 위치하나요? 아니죠. 첫 번째 위치하잖아요. 그럼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띄어쓰기를 조금씩 넣을게요. 이렇게. 신. 되나요? 번째까지 좀 있으면 좋겠다. 그죠? 번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봤더니 되더라. 그죠? 됐나요? 이거 원하신 거죠? 맞죠? 네.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일 때, 그죠? 물 먹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보시고, 네. 판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 잘 활용하세요. 이런 게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죠? 뭔가 똑딱똑딱해서 쉬워 보이지만은 이 정도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요. 에러를 또 만나보고 이건 또 뭐야. 그죠? 제가 지금 에러에 해당하는 거 별로 안 보여드리고 와서 그렇지 이게 이제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해서 하시려고 하시면은 여러 시행착오들이 많이 거쳐야 네, 결과가 나옵니다. 되시나요? 네.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욱 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김 이런 거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떨어지고 인티저고 찾는 이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죠. 이것저것 다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가 된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갑시다. 자, 밑에다가 B 할게요. B 밑에 붙이는 거고요. 갖다 붙이세요. 갖다 붙이시고 이 부분을요. 여기 있는 분들의 이름을 좀 쓸게요. 자, 리스트 데이터형으로 바꿀게요. 바꾸시고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을 몇 분만 제가 좀 차용해서 쓸게요. 지혜님, 홍익대님, 안신선님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최지회 그 다음에 홍익대님 이런 식으로 일단 쓸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요 한 글자가 아니고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고요. 얘네들은 확인했으니까 좀 뺄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죠? find에 해당하는 거를 리스트 자 이런 거를 또 만났네요. 자, attribute error라는 거가 나오고 있어요. attribute error라고 하는 거는요, list object는 has no attribute find 못 쓴대요. 이런 거가 지금 밑에 나오고 있어요. 그냥, 한 방에 해보려고 그랬더니 find 이거 못 쓴다 이거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를 못 쓰면 인덱스 되나? 인덱스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신동 이렇게 하면 했더니 나온다. 그렇죠? 인덱스 잘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신선립을 한번 또 쳐보고 했더니 되네요. 없는 거 해보면 에러 나겠지, 이거. 그죠? 그래서 김경환님 했더니 에러.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왜요? 이 조건이 없잖아요. 이 조건이. 그죠?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데,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요번에는 없어요. 교재 중에 없고, 다음에 이제 try except 부분 이렇게 예외 처리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나면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쉽게도 find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find는 리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얘들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여러 개에 해당하는 거는 지원하지 않아서 인덱스로 일단은 잠깐 임시 발표 해봤는데 인덱스가 다행히도 돼요. 근데 뭐다? 마이너스 이게 처리가 안 되네요. 그치?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리스트 가면은 또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것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있는 거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 가면은 조금 빨리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찾는 문제 있으면은 뭐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거의 틀렸네. 없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나오고, 찾는 게 없다 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 그거죠? 이거, 그죠? find 이거고, 카운트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개수를 셉니다. 몇 번째,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그래서 n에 해당하는 거 아까 몇 개 있었죠? 여기 하나, 여기 둘. 맞아요? 그래서 2개 나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요, 이거 도서를 이제 한 명이 여러 도서 빌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학번으로 합시다. 학번은 고유 번호죠. 겹치지 않는 번호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번을 가진 학생이 도서를 몇 번 빌렸더라. 몇 번 빌렸더라. 몇 번. 그죠? 네. 그래서 그 몇 번에 해당하는 거를 하실 때 카운트라는 걸 써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름에 해당하는 거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안 되고, 고유한 번호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몇 번 빌렸는지, 몇 번 아니고 몇 번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좀 배우시면은 어떤 열들이 쭉 있잖아요. 열들 중에 이거는 기본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겹치면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몇 번 빌렸는지 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거가 중요한 부분. 그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랑 좀 연계를 하셔야 돼서 나중에 일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번 시간이 조금 길기는 길었는데 집중해서 들었으면 이번에 번질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업에서 써야 되는 이런 함수들이요. 그래서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10분까지 쉬었다 가겠습니다. 11시 10분.